어서 오세요. 다혜 엄마님, 안녕하세요. 역시, 모범생. 제일 먼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직 너무 이르죠? 아기가 있으니까, 그죠? 다혜 엄마님 너무 잘하시는데. 에? 아니요. 저희 지금 밥 먹는데. 네. 어서 오세요. 참치 이차는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치 이차는님, 누구세요? 아이디를 좀 바꿀게요. 저 임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 당연히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장님들은 이제 바쁘시니까 보통 이제 사모님들이 들어오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직 공유는 안 됐고요. 잠시만요. 잠깐만 다시 들어올게요.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아, 보강. 이거 해드려야죠. 진짜. 음. 오늘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그 룩룩이라고 아세요, 다이 엄마님? 룩룩 카페 가보셨어요? 저는 보기만 하고, 저 사실 그런데 카페 가서 돈 쓰는 거 잘 안 하는데, 룩룩 카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제가 메일을 그냥 넘겼는데, 안 가봤어요? 뭔지 아시죠? 막, 작년에 막 수영도 하고, 네, 오늘 가니까, 뭐 미꾸라지 잡기, 피자 만들기, 뭐 커피, 음료, 뭐, 제공 다 해주시죠? 그리고 뭐, 또 뭐 있지? 네, 아무튼. 저 오늘 거기 체험 갔다가 오고, 이제 오후에는 갯벌 체험 또 한번 하고, 네, 또 그 모아놨다가 일주일 동안 또 작업하고 포스팅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자. 지금 네 분, 저 빼고는 세 분 오셨는데, 세 분만 오시는 건가요? 뭐 무조건 다 오셔야 될 건 아니라서, 네. 그러면 일단 오신 분, 네, 한해서 일단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요거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화면은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이세요? 저만 안 보였나 봐요. 그러면 제가 요거 보면서 어허, 잠시만요. 네, 요거 보면서 설명을 조금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블로그, 네, 그, 지금은 44기죠. 네, 44기 강의를 맡게 된 굉장히 만화입니다. 앞에 내용은 또 들으셨던 분도 있고 사실은 동기부여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강의는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금 알려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원고 작성이에요. 일주일간 원고 작성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저희가 또 수준이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시는데 또 아니신 분은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강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저는 6년간 잡블로그로 네, 활동을 하다가 인플루언서 된 지는 이제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렇게 블로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네, 이제 글을 쓰고 내 사업체를 키울지 네, 그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자, SNS 누가 할까요? 이분은 약사님이세요. 네, 저희 마블에서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선생님, 이번에도 그 44기에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네, 다 계시는데, 약사님들의 비중도 되게 높으세요. 요즘에는 약국도 거의 자영업이에요. 이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자영업과 똑같아서, 뭐 병원 메디컬 센터 1층에 약국을 내려면 권리금 뭐 10억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내려온 처방전만 받아서 약국을 차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SNS로 공부도 하시고 뭐 강연도 나가시고 책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모든 약사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 SNS를 어떻게 알리고 나를 어떻게 브랜딩 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약사님들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오늘 저도 체험을 이제 두 탕을 뛰었죠. 어제도 저희 아들이랑 이제 용호동에 키즈 카페를 두 군데를 가서 한 군데에서 체험 다 하고 왔죠. 또 옆에 있는 키즈 카페에서 또 뭐 베이킹 만들어줘, 슬라임 했죠. 뭐 집에 오니까 이제 애 눈에 쌍꺼풀이 막 이만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피곤하고 애도 피곤하고. 네. 근데 그렇게 피곤할 때마다 진짜 이렇게 우리 약사님도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창업을 할 때도 지금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전단지가 이렇게 막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 전단지를 딱 보니까 PT샵을 오픈을 해요. 저희 집 앞에 PT샵이 엄청 많은데 제가 PT샵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제 이 PT샵 자 문제를 낼게요. 저희 동네가 신도시예요. 여기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 계신데 신도시인데 그 전단지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전단지를 돌렸는데 이제 모트 오픈하면은 뭐 안경점도 그렇고 뭐 이렇게 PT샵도 그렇고 뭐 고깃집도 그렇고 뭐 식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렇게 아파트 밑에 전단지를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붙이는 전단지를 할 수 없거든요. 거의 새 아파트들은 아시죠? 1층에 이렇게 비치를 하는 거. 네. 그거를 많이 하는데 전단지 제가 그 오랫동안 운동을 했던 센터에서 그 1주년이라고 170만 원을 주고 이 아파트 전단지를 쫙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전단지를 돌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문의 전화가 오거나 신규 회원이 오거나 그렇다면은 이 전단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보람이 있네라고 느끼는 건데 자, 그래서 문제를 드릴게요. 이제 170만 원을 주고 이 동네에 전단지를 딱 뿌립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네, 관장님께서. 그러면 손님이, 신규 손님이 몇 명이 왔을까요? 170만 원에. 두 한번 명, 맞춰보실까요? 네? 두 명이요. 두 명요? 네. 디테일하세요. 돌려보신 경험 있으신가 봐요. 네. 다른 분들은요? 이게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해주셔도 돼요. 5명? 0명? 0명? 네. 나중에는 2명이 왔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왜냐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내가 오늘 하던 운동을 끊고 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일단은 문의 전화가 1도 없다. 네. 그게 핵심이고, 이제 아시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끊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비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고, 그 주에 전단지를 뿌렸던 주에, 네, 신규 회원은 1도 없었어요. 일단. 네. 그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오픈하더라도 온라인 오픈식을 먼저 하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한 예로 내가 숙박업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숙박업이 완공이 6월에 돼요. 6월에 되겠죠? 네. 그러면 보통 언제 온라인 오픈식을 할까요? 4월. 4월은 조금 빠르고요. 5월. 네. 5월에 오픈식을 해서 숙박을 다 채워놓고 그리고 오픈을 하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SNS 시장이 네,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 거는 사실은 뭐, 이 서포터즈 하는 거랑 제가 여행 인플루언서이지만 이렇게 뭐
카시트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게 신규로 나온 카시트라 가지고 70만 원이 넘는 거래요. 근데 저는 뭐 애가 카시트 쓸 나이도 아니고 해서 이걸 당근에 올렸더니 37만 원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네, 포스팅 한 번에 37만 원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도 내가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나도 내가 좀 블로그를 할 줄 안다면 네,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반대로 그러면 내가 카시트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카시트 70만 원짜리는 주고 노출을 해야 노출은 된다라는 거 정도.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아, 내가 여행 인플도 했지만 육아 인플도 괜찮겠네라는 걸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은 블로그도 뭐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인스타도 조금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은 인스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만으로 해봤자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한 3만 2천 정도 팔로워가 되는데 아, 이것도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사이지만 지금 인스타를 꼭 하시라고 오늘 그래서 인스타 강의를 준비한 거는 제가 해보니까 블로그도 해야 되지만 인스타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인스타만 하는 거랑 블로그만 하는 거랑 뭐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해요라고 하시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네이버는 무조건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네이버랑 블로그랑 뭐 누가 먼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나에게 무기가 하나이냐 두 개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내가 무기를 한 개 갖고 있는 것보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마케팅을 또 하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인스타나 블로그로 DM 같은 걸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굉장히 많은 소개라고 하시면 뭐 블로그로 해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 선생님 혹시 사장님 네, 예약이 얼마 정도 늘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3일 만에 네, 30개 이런 거 예약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제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수업 같은 거. 제가 그 요가원이랑 PT샵 같은 거 마케팅을 할 때도 그 이 선생님은 요가원을 오픈한 지 진짜 며칠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아, 야, 이거 내가 아는 언니인데, 저희 체육관 동생이 그 친구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체육관에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 블로그 강의하는데, 너 이거 한번 들어봐. 라고 해가지고, 이 요가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요가, 네, 수강생을 받기 전에 전단지 돌리는 돈으로 요 강의 한번 듣자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체육관에서 전단지 170만 원 돌려가지고 효과를 하나 못 본 거를 우리 수강생들이 다 이제 그 체육관에서 오랫동안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친구가 그 요가 선생님한테 그 권해 본 거예요. 야, 전단지 돌려가지고 요새 안 된대. 그냥 너 블로그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블로그 수업을 자기가 네, 직접 이제 자기가 블로그에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올리자마자 이제 수업이 한 주에 한 10개 정도는 모집이 되더라. 괜찮지 않나요? 이런 거? 네. 전단지 170만 원 하는 것보다 내 손으로 내가 블로그에 그냥 글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손님이 늘면은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직접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네, 내가 이게 요즘에 SN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SNS로 네, 사람도 쓸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SNS는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영상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 이제 그 지수가 엄청 낮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 방자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오늘 아침에 잠깐 채팅방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영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5월부터요. 네이버 플레이스 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손님들 오시면 우리가 식당에 내가 손님으로 가면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영수증 리뷰 해주시면 뭐 콜라 서비스, 사이다 서비스 뭐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요새 카페만 가더라도 뭐 영수증 리뷰 해주시면 제가 저희 집 앞에 카페에 한번 갔는데 엊그제 뭐를 주냐면 영수증 리뷰 해주시면 콜드블루 커피 한 잔 무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는데 영수증 리뷰를 하면 콜드블루 커피를 줘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드리죠 이러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께서는 콜드블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메리카노도 5천 원에 먹었는데 콜드블루는 5,500원이냐. 근데 그걸 공짜로 준대요. 어, 그래서 제가
저는 또 그런 데 가면은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돼, 이 카페에. 그 마음이 쓰여서 막 미치겠어. 그래서 그냥 올려준 게 아니라 영수증 리뷰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지금 나가는 길이어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거 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콜드블루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라고 해가지고 그럼 제가 테이크아웃 해도 돼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해주시는 거예요, 커피를. 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 사장님들이 모든 그 영수증 리뷰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궁금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영수증 리뷰를. 상단 노출.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음, 거예요. 네, 그걸 점수를 모은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영수증 리뷰만 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수증 리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이버가 가짜 영수증 리뷰에 진절머리를 느꼈고요. 네, 그거 많이 보셨죠? 네. 이 영수증 리뷰 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 음, 가짜 영수증 리뷰에 진절머리를 느꼈고,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도,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처럼 쇼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많이 늘려가고 싶어 하는 게 요새 음,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다운 펜션인데, 정말 이 펜션은 제가 진짜 블로그를 초창기 때 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때는 완전 쪼렙이었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사장님 네이버 플레이스도 제가 만들어드리고 홈페이지도 제가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 거의 이거 제가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상호 노트를 하는 이유는 전화를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펜션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름 장사를 하는 펜션이에요. 겨울에도 물론 영업을 하지만 사장님이 이제 별로 그렇게 안달나는 그러신 분이 아니어가지고 겨울에는 손주 보시러 미국에 가시고요. 그리고 겨울엔 장사 별로 안 돼요. 그리고 펜션이라는 걸 해보면 어 보통 이제 일반 가세에서 이런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그 가미가세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1월 달부터는 이 펜션을 거의 막아요, 영업을. 현금 주고 올 거면 오고 아니면 안 와도 돼. 이렇게 하는 펜션이거든요. 근데 이 펜션이 이제 여름 장사를 하다가 겨울에 장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거의 한 3페이지의 끝자락에 있었던 펜션이에요.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근데 이 펜션에 체험단을 3팀 보내고,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3명이 가고, 블로그 포스팅이 6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클립을 작업을 했는데요. 클립을 제가 이 친구한테 3개를 올려라. 다시 올려라. 라고 해가지고 3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11,000, 하나가 4,000, 그리고 하나가 300. 합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긴 하지만 합이 한 15,000 정도의 플레이스 점수가 나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운 펜션이 밀양 펜션을 검색했을 때 1등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드릴게요. 밀양 펜션에서 우리 집이 1등을 하려면 내가 한 달에 광고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를 쏟아부어야 할까요? 내가 펜션을 해. 여름 초성수기에 우리 집이 네이버 플레이스 상단을 띄우려면 얼마의 광고비를 줘야 할까요? 한 달에.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상단에 뜨게 하려면 500? 비슷해요. 맞아요. 성민님 무슨 일 하세요? 되게 잘하시네. 네, 거의 한 300에서 500을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밀양은 그렇게 센 지역은 아니라서 50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한 300 정도 드리면 이 상단을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3명의 협찬을 줬어요. 6개의 글이 나왔어요. 이 사장님이 저한테 돈 쓴 거는 사실은 300만 원까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1등을 했어. 그럼 이 사장님이 얼마를 아낀 거예요? 답이 나오시죠? 자, 한 달에 300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00 써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요? 6월달에, 5월달도 영업해야 되죠. 6월달에 영업해야 되죠. 7월달에 영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저희 이제 인플루언서들 불러가지고 딱 6개의 글 작업을 해가지고 클립 작업을 해서 네. 지금은 1페이지에서 1번은 아니에요. 1페이지에서 한 3번 정도 되거든요. 3번도 어디예요? 1페이지에 3번인데. 광고 2개 빼면 거의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내가 플레이스에서 노출되는 광고비를 줄이고, 네. 나는 1등을 하고, 그리고 이분은 거의 지금 7월달 장사까지 다 하셨어요. 예약 다 됐어요. 6월달에 몇 개 남아있는 거 빼고는 없어요. 네. 그만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안경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안경점의 네이버 플레이스에 상단을 띄우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광고비를 들여야 할까요? 한 건당. 물론 지역마다 정말 달라요. 그런데 내가 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광고비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파악이 없으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될까요? 안경점 같은 경우에는. 1등 하려면. 임금님 모르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플레이스 작업 안 하세요? 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 진짜 안 하는 동네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진짜 부산에서도 양극화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는 데는 플레이스 광고비만 100 써요, 100. 플레이스 광고비만요. 네. 근데 뭐, 보통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는 데는 한 30 정도 하면 한 달 광고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것도 뭐, 요것만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거나 내가 블로그를 쓰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예요. 저희 단톡방에서. 자, 이분요, 33기, 40, 그,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43기예요. 43기라는 거는 44기 앞기수예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오신 지. 어, 딴따님이라는 분이신데, 방자수 장난 아니네요? 라고 하니까, 네, 어제 오늘 클립으로 엄청 늘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클립으로 조회수가 3만, 4만, 2만, 8만, 네,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어요. 클립으로요. 클립으로 내 방자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 블로그로 돈 벌겠다. 블로그로 나는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가 되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클립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사업체를 띄우기 위해서 클립을 해야 돼. 근데 나는 못하겠어. 그럼 사람을 써야겠죠? 그럼 블로거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는 블로그 글 한 편 써주시면 뭐 얼마의 원고료를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부탁해야 돼요? 블로그 원고에 혹시 클립 안 될까요? 클립까지 써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더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분명히 나오겠죠? 네. 그러면 내가 포다님이 이 블로그 포스팅에 클립까지 막 빵빵 터져. 그러면 어때요? 내 몸값은 수직 상승이죠. 클립은 조회수가 바로바로 보여요. 내가 조작할 수도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제 정답은 클립은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깔고 왔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나온 방자수 얘기하기 한 거고요. 이분은 네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이것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요즘 플레이스 유입이 많아졌어요. 그냥 일반 블로그들이에요. 우리 블로그들 방에 단체방에서 오늘 아침에 한 얘기예요. 8시 30분에. 네. 그만큼 네이버 플레이스가 중요하고 블로거한테도 네이버 플레이스 유입이 많이 오니까 꼭 플레이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펜션인데 객실이 4개인 펜션이에요. 정말 이 집도 예전에 1년 전에 거의 이 동네에서 꼴등하는 펜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등 해요. 네. 뭘로? 블로그 작업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플레이스 점수를 쌓고, 네, 제대로 된 인플루언서한테 일을 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장수식품님도 아침에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수강생으로 오셨어요. 수강생으로 오셔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일도 맡기시고, 자기가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 그럼 어때요? 2호점도 맡기시고 3호점도 맡기시고 네. 그래서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는 3호점을 미팅하러 갑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립은 23만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라는 거. 클립을 하시면요. 네, 선물도 줘요. 얼마 전에도 클립 해가지고 지금 다들 인센티브 받으셨는데 클립 영상 만드는 거는
인스타 영상 만든 거를 클립이나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도나 음악만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오늘 가르쳐 드릴 건데, 네. 왜 오늘 꼭 배우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드 포스트 외에도 클립만 해서 뭐 5만 원, 2만 원, 막 5천 원, 뭐 이렇게. 뭐 저는 사실은 클립에 그렇게 막 열을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인스타가 조금 더 크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클립을 해가지고 원고를 받으신 분은 또 뭐 10만 원씩은 기본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클립도 중요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 양산에 있는 그 시립박물관이 오픈을 해서 제 인스타에 올렸어요. 양산 시립박물관이 한 달에 4천 명이 검색을 해요. 양산 시립박물관이라는 키워드로. 그런데 인스타에 올리고 나서요, 6만이 터지니까 양산 시립박물관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하루에 1,000이 됐어요. 한 달에 4천이던 사람이 하루에 1,000명이 검색을 해요. 그럼 한 달이 얼마예요? 3만 명이에요. 4천에서 3만으로 늘었어요. 10배가 늘었어요, 검색량이. 이게 인플루언서의 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알려드리고요. 자, 블로그와 인스타는 기반이 좀 다릅니다. 블로그는요, 사실은 블로그 조회수가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인스타는 막 잘 터지면은 뭐 100만, 200만 터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기껏 해봐야 뭐 만이라도 터지면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안경점이라는 내가 안경을 맡아야 돼. 그래서 센텀시티 안경점이라는 거를 마음이 있어서 운동할 마음이 있어서 안경할 마음이 있어서 검색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게 블로그예요. 근데 인스타는 어때요? 그냥 내가 센텀시티 안경을 검색을 해도 센텀시티도 뜨고 부산 시내에 있는 안경 뜨고 서울 시내에 있는 안경점도 다 뜨는 게 인스타의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과 없는 사람한테 그냥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는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거는 인스타 영향력이 있겠지만 블로그가 실속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근데 검색 기반은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 사실은 필요는 없고 그냥 동기부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지나가고요. 자,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자, 블로그가 노출되는 영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수가 정말 좋아서 지수갑이던가, 아니면 내가 뭐 인플루언서이던가, 아니면 예전처럼 시랭크라 해가지고요, 내가 해당하는 글에 대한 지식을 계속 내 블로그에 쌓아놓은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결정이 돼요. 자, 최적화 블로그라는 거는 지수예요. 블로그에는요, 지수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 인스타에는 그런 게 없는데 블로그는 지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협찬을 줄 때는요, 블로그가 지수가 좋은 사람한테 협찬을 주는 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요즘은요, 노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인플루언서 영역을 따로 둬요. 그래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노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아져요. 반대로 말을 해서 내가 사업자라면 오늘도 제가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했는데 어떤 포스팅을 하나 했냐면 그 여수 삼합거리 여수 그 낭만포차 거리 그거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거든요. 거기에 여수에 대해 그 인플루언서 키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노출을 하려고 그 키워드를 썼어요. 네. 그 키워드에 보시면 뭐 별거 없는 포차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키워드에도 전부 다 원고료가 다 숨어 있어요. 네, 다 노출을 시키면 원고를 얼마 준다는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하실 때에도 내가 지수를 높여서 최적화가 되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되던가 아니면 내가 해당하는 글에 대해서 차곡차곡 많이 쌓아서 신뢰도가 높거나 이 세 가지를 노리시면은 노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최적화가 되는 거는 뭐 지수가 높아지는 거는요.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잘 나오려면 글을 꾸준하게 쓰셔야 돼요. 최소한 한 일주일에 4개 정도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최적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블로그 지수는요, 자동으로 올라요. 저 또 두 번째, 인플루언서 되는 거. 그거는 뭐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뭐 제외하고요. 세 번째는요, 요즘의 블로그의 트렌드는요,
한 가지 블로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트렌드예요. 예를 들면 여행이면 여행을 담아야 되고요. 육아면 육아를 담아야 되고요. 요리하는 블로그면 요리를 담아야 돼요. 내가 안경점을 한다면 안경만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내가 뭐 PT샵을 한다. 그러면 그냥 생활 건강이나 아니면 레저 스포츠에 대한 것만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실 저는요, 제가 인플루언서 40분 떨어졌다고 했죠. 40번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11년 전에 블로그 했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블로그가 이렇게 하는 블로그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는 게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애 키우는 이야기 쓰고요. 내일은 살림하는 이야기 쓰고요. 그 다음 날은 뭐 책 읽는 이야기 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블로그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지수만 가지고 거의 판단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인플루언서도 못 되고요. 지수는 오를 수 있겠지만은 시랭크가 쌓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정말 아니니까 지금 블로그를 하신다면 무조건 주제는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칼같이 어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여행으로 써라. 10개 중에 10개를 다 안경점으로 써라. 10개 중에 10개를 다 육아일기로 써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비율을 그쪽으로 많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9개 쓰고 그냥 뻘소리를 한 개 써도 이 정도는 다 괜찮습니다. 뭐 9개, 한 개? 아니요. 8개 쓰고 뻘소리 2개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이거 썼다가 오늘은 여행 썼다가 내일은 요리 썼다가 그 다음날도 이거 썼다가 이거 썼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세컨 블로그예요. 세컨 블로그인데 전 이게 그 예전에 만든 이유가 약국 마케팅을 할 때라서 생활 건강 블로그로 키우려고 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네, 제일 처음 만든 거는 뭐 수강생들이 이렇게 그 테스트 하는 거 용으로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들어오니까 아, 나 이거 생활 건강으로 키워가지고 약국 마케팅에 써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스키니 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건강 라이프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가 높지도 않아요. 최하 지수예요. 최하 지수. 최하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명지 헬스장 쓰면요 1등을 해요.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이거 명지 헬스장 이거 내 세컨 블로그인데 글 하나로 다 잡았어. 명지 헬스장을 해도 1등이고요. 보시면 명지 국제신도시 PT샵을 해도 1등이고요. 명지 PT를 해도 1등이고요. 명지 헬스장을 해도 1등이에요. 지수가 정말 별로인데도 제가 C랭크를 단단하게 쌓아놓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그 노출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희 지인이 그 전주에서 이제 PT샵 이렇게 아는 사람 있는데 마나님 와서 한번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PT샵에 가서 한번 방문하고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세컨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노출을 못한다라고 하면 내 본 블로그에 써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세컨 블로그에 썼는데도 잘 돼요. 본 블로그까지 해줄 필요가 없죠. 나는 그냥 도와주는 거였는데 PT 한번 받고.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죠. 그죠? 1등 한 거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제가 펜션에 갔다 와가지고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내는 거인데 뭐냐면, 키워드는 거제도 펜션으로 해주시고요. 거제 말고 거제도 펜션으로 해주세요. 라는 거를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잡는 거 보강이니까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내가 안경점에 가서 그런 메일 되게 많이 받으시죠? 안경점에 가가지고 나한테 누가 이제 안경점의 사장님이 나한테 협찬을 줬어. 근데 사장님 글을 어떻게 써드릴까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요, 사장님? 라고 해서 집에 와서 막 궁리를 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그때 장사가 너무 안 되셔가지고,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써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제 지인이 너무 저한테 고맙다고 자기가 농사 지은 샤인머스켓을 저한테 택배로 보냈어요. 내가 포스팅을 하나 해주고 싶어. 사장님 농장에 지금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써주고 싶어. 자, 1번 샤인머스켓. 2번 샤인머스켓 안에 캣다. 그러니까 밖에 캣자로 써야 될까요? 안에 캣자로 써야 될까요? 이거는 외래어니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안경점으로 써야 돼. 안경원으로 써야 돼.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뭘로 써야 될까요? 안경점이요.
왜요? 둘 다 써야 돼? 일, 네. 다혜 엄마가 둘 다라 해서. 네. 둘 다 써야 돼요? 왜 안경 점으로 쓰셔야 돼요? 검색량이 더 많아서, 검색량은 어떻게 보세요? 어, 그냥 검색량을 본 건 아닌데, 일반 네. 분들은 안경원이라고 보통 안경점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 검색을 안경점으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샤인 머스켓이나 캣은요? 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이제 네.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느 피부 그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마사지 사장님께서 내한테 막 마사지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내 얼굴이 반쪽이 됐어. 막 경락을 너무 잘하셔. 그럼 내가 얼굴 작아지는 법을 써야 될까? 얼굴 작아지는 방법을 써야 될까? 키 크는 법을 써야 될까? 키 크는 방법을 써야 될까? 헷갈릴 수 방법. 있잖아요. 방법?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키워드는요. 지금 크게 말을 해서 네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블럭이고요. 두 번째가 인플루언서예요. 세 번째가 뷰탭이고요. 네 번째가 클립이라는 겁니다. 자, 스마트 블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즘에 노출한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인플은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 딱지가 붙은 사람과 안 붙은 사람을 비교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뷰탭이라는 건요, 예전에 지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랭크가 쌓이거나 해서 나오는 게 뷰탭이라는 거예요. 클립은 뭔지 아시죠? 영상으로 뜨는 거. 네. 요거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1번. 스마트 블럭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부산 펜션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자동으로, 자동 완성처럼 예전에는 왜 우리가 그 키워드를 그 모니터에다 쓰면은 이렇게 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뜨는 게 스마트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런 거 보셨어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블럭이에요. 내가 여수 키즈 펜션을 쓰면 여수 가성비 키즈 펜션이 자동으로 그냥 떠요. 내가 뜨고 싶지 않아도. 관련 그냥, 검색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연관 검색어는 엔터를 쳐야지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엔터를 치지 않아도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블럭블럭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게 노출이 인플루언서 영역만큼 되니까 엄청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스마트 블럭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노출하기 힘들어요. 그게 내 블로그예요. 자, 이거는 인플루언서예요. 이렇게 딱지를 주는 거죠. 자, 이거를 하려고 40분을 떨어졌어요. 저는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인플 고시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마나블로그 방에서 인플루언서가 한 달에 한 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되게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여행 인플루언서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로부터 여행 인플루언서라는 딱지를 딱 부여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참고로 여행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긴 할 건데, 참고로 여행 인플루언서가 지금은 제일 많은 시기예요. 1000명? 아니에요. 제일 많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행이 제일 많아요. 여행, 푸드, 뭐, 스포츠, 교육, 육아, 이렇게 다 있는데, 육아가 한 2000명이 안 돼요. 한 1600, 1400 정도 사이이고요. 네. 요리가 여행만큼 많다고는 해요. 네. 여행 몇 명일까요? 맞춰보세요. 여행이 몇 명일까요? 3000명? 오, 비슷해요. 조금 더 쓰세요. 5천. 아니에요. 조금 더 쓰세요. 제가 봤을 때 육아가 1400명대이고, 아, 4천. 네, 4000 사이인데 3600명이요. 네. 정확하진 않아요. 3600 몇 명이에요. 네. 그럼 저는 여행 인플루언서잖아요. 여행 인플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네이버에서,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예요. 여기에. 여행 인플루언서들만 여주 퀴즈 풀빌라 썼을 때 금, 은, 동 점수를 줘요. 이거는 3,600명 중에서 내가 여행 인플루언서 중에서 몇 등을 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네. 그러면 저는 몇 등일까요? 3,600명 중에서 저는 1등.
아니죠. 1등은 못하죠. 1등 못해요. 제가 1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행 인풀 되게 늦게 됐어요. 엄청 늦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40분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는 제가 인플루언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를 할 때, 회사 다닐 때 블로그 했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그냥 블로그 생각 없이 그냥 블로그 하다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해가지고 막 블로그 모임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그 블로그 모임에서도 제가 블로그를 제일 잘했지만 소득이 1도 없었어요. 2년 동안. 그냥 취미로 하는 블로그. 예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제주에서도.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달라졌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하면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그래도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인플 딱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40분 만에 인플이 됐는데 저는 엄청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플 점수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3,600명 중에서 200위 안에 드는 인플루언서예요. 200등 안에 들어요. 자, 200등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지금 100명 아니라 하니까 제가 좀 다가지는데 3,600명 중에서 200등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높습니다. 네, 높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3,600명 안에 드는 것도 힘들어요. 만약에 그게 쉽다고 하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건 뭐 별로, 그 의견 별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의견을 내야지. 다 별로로 하지 말고. 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뭔데? 라고 하면, 네가 한번 해봐. 네. 정말 힘들어요. 그 3,600명 안에 들어간다는 그 인플이 엄청 힘들고, 그 중에서도 그 순위를 유지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그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닌 거를 했을 때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인풀 영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금운동을 주는 거다. 자, 이거는 이제 뷰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2페이지 넘어간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기가 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하려면은 스마트 블럭을 하거나 뷰탭을 하거나 아니 인플루언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뷰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영역이 스마트 블럭과 인풀 영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경점 같은 키워드는 인풀 키칠 없어요. 네, 스마트 블록에도 거의 없어요. 안경점은 거의 다 뷰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가서 만약 미용실을 갔다. 미용실 가서 막 이렇게 요즘에 막 머리 한 번 하는데 막 17만 원, 막 20 얼마 이렇게 달라 하잖아요. 근데 협찬은 그렇게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인플루언서도 필요 없고 뷰탭 스마트 블록도 필요 없어. 그냥 뷰탭을 잘하면 돼. 그럼 뭘 잘해야 돼요? 지수가 높거나 아까처럼 C랭크가 높아서 이 미용실에 관한 글을 많이 쓰거나 하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이에요. 자,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아까 클립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네이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화면 보이실까요? 안 제가 보입니다. 공유를 네이버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그럼 다시 한번 공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거든요. 보이실까요? 네. 네, 보이시죠?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쉽게 말을 해서 영도 포차거리. 또 제가 마케팅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포차거리에 대해서 요게 나온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이 포차거리가 소개가 됐어요. 구성환인가? 그 사람이 여기 왔다 갔어. 그리고 지금 포차거리가 난리예요. 자, 포차거리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딱 이 검색을 했을 때 이게 PC로 보여지는 1페이지잖아요. 그죠? 네. PC로 보여지는 1페이지인데 자, 이게 뭐예요? 여기가 여기 이게 뭐예요? 뷰탭. 네? 제가 이게 아, 지금 스마트 블럭. 스마트블럭. 맞아요. 맞아요. 이게 스마트 블럭이에요. 그러면 영도 포차거리 추천이 스마트 블럭이에요. 그죠? 또 두 번째 스마트 블럭은 영도 포차거리 주차가 두 번째 영역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도 포차거리 위치가 세 번째 영역이에요. 그죠? 네. 이게 스마트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도 포차거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영도 포차거리 추천. 네, 맞아요. 그 다음에요. 주차, 맞아요. 그 다음은요? 위치,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한 블럭당 3개의 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포차거리를 썼는데 내가 추천을 안 썼어. 추천을 안 쓰고 주차만 먼저 썼어. 그러면 나는 몇 등이에요, 지금? 포차거리에서? 1, 2등. 아니죠. 어, 주차를 쓰면 4등이에요, 4등. 내가 포차거리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키워드를 안 쓰고 주차에 대한 키워드만 썼으면 내 글은요, 4등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잘 써야지 4등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1등이잖아요, 1등. 네. 그죠? 그래서 포차거리를 했으면 추천이라는 걸 무조건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차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플루언서 키친이 나오니까 인플루언서 되던가 아니면 뭐 이거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그죠? 그 뜻이에요. 자, 네. 보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스마트 이거는 블럭이에요. 그리고 이거까지가 블럭이고요. 이거는 금, 은, 동. 인플루언서 중에서 순이에요. 그죠? 이건 네. 인기 글이에요. 말 그대로 반응도가 높은 글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요렇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경주 키즈 풀빌라를 한번 봐요. 이거를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정말 키스앤 키워드가 경주 키즈 풀빌라예요. 경주 키즈 풀빌라에서 1등을 하면요. 일단 원고료 30만 원은 그냥 무조건 붙어요. 안 붙을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그만큼 세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일주일도 안 가요. 경주는요. 자, 볼게요. 경주 키즈 풀빌라를 검색을 했을 때,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커서 잘 스마트 안 보이죠? 블락. 맞아요. 그러면 1번 블럭은 뭐예요? 1번 블럭에 대한 키워드가 뭐예요? 주 베리키즈 풀빌라. 베리키즈, 맞아요. 맞아요. 그럼 2번은요? 그 밑에 풀빌라 거. 덕체. 한옥 키즈 풀빌라가 2번이에요. 어, 음, 이렇게 독채로 읽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위아래. 네, 위아래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베리 키즈 풀빌라가 1번으로 보여주고요. 한옥 키즈 풀빌라를 2번으로 보여줘요. 독채는 3번이고요. A, B는 4번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베리 키즈 풀빌라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이 베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네. 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한옥 키즈 풀빌라? 근데 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네. 인플루언서가 아니야. 자, 지금 보시면 경주 키즈 풀빌라는 스마트 블럭보다 인플루언서가 먼저 보여줘요. 먼저. 그러면 내가 인플이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베리예요. 내가 간 데가 원유인인데 내가 간 데가 베리가 아닌데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X. 자, 그러면 또 3번은 뭐예요? 한옥이래. 근데 요즘에 무슨 한옥 키즈 풀빌라가 어디 있어, 요새. 경주에 잘 없잖아요. 내가 간 데가 또 한옥도 아니야. 없어.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경주에서 키즈 풀빌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섭외해야 돼요? 우리 집이 베리도 아니야. 우리 집이 한옥도 아니야. 그러면 이런 사람 그냥 대충 블로그를 하는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출을 할 수 있어요? 어, 없어요. 무조건 인플루언서 불러야 돼요. 그거 아니고 답이 없어요. 여행하는 꽃맘님도 마블 오셔가지고 이 2달 전에 인플 되신 분이거든요. 바로 바로 붙어요. 네, 바로 네, 원고를 붙여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게 블로그예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내가 어떠한 글을 쓰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용실이나 안경점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크기를 봐야 되잖아요. 아까 샤인머스켓을 써야 될지 샤인머스켓 밖에 켰자 안에 켰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안경점, 안경원, 안경 어떤 걸 써야 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사실 여러 가지 어플이 있지만 저는 이 공짜 어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라는 어플이고요.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보내기 할게요. 자, 네. 한번 봐요.
자, 내가 혹시 어떤 키워드, 내가 이거 궁금해. 나 이거 이 키워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 라고 하는 거 있으실까요? 자, 왜? 그 엄마이 나한테 통화하고 왔어. 올라가. 어디 있냐고. 몰라. 왜 몰라? 자,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혹시 키워드 궁금하고, 나 이거 좀, 이거 궁금해. 내가 광고하려고 하는데, 이 키워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 하는 거 있으실까요? 이거 제가 핸드폰 찾아보려고 같이. 저는 다초점 안경. 다초점 안경요? 채팅 한번 볼게. 다초점 안경. 분유? 다초점 안경. 다초점 안경을 검색을 하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초점 안경의 키워드예요.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보이시죠? 요즘은요, 거의, 뭐,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비율이 PC가 2, 모바일이 8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러면 다초점 안경이라는 걸로 모바일 검색을 할 때, 보통 한 6,500명이 한 달간 검색을 해요. 네. 비율은 37%.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검색량에 비해서 문서수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음, 그죠? 그러면, 사실은 뭐, 6,500명이면, 블로그 입장에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대한민국에서 다초점 렌즈 안경이라는 걸로 사실 검색을 할까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검색을 했다고 치더라도 다초점 안경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는 있겠죠. 다초점 안경이 뭔지 궁금해서. 그렇지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다초점 안경집에 와서 안경 맞추진 않아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막 대추나무 한의원처럼 막 가면 임신 바로 되고 막 이런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검색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우리 집 앞에 그 PT샵도 마찬가지예요. 명지 국제신도시 안에서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지. 뭐 여기 사는 제가 센터시티에 가서 운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네. 뭐 만약에 뭐 병원 같으면은 또 모르겠죠. 병원은 그 재활 PT샵 같은 경우에는 부산 키워드를 쓰니까 전국 그 부산 각지에서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네. 그냥 부산 다초점 안경이나 부산 뭐 센텀시티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다초점 안경 가지고는 내가 우리 집이 별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키워드 노출을 해봤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오진 않아. 그러면 나는 해운대 안경점 한번 검색을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해운대 안경점은 모바일 검색량이 240명이 한 달간 검색을 해요. 그러면, 해운대 안경점 저렴한 곳? 20명. 그러면 해운대 안경점? 안경? 추천? 한번 검색을 해봐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써야 될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내가 해운대에서 안경점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검색량을 한번 이렇게 쭉 네 가지를 검색량을 보여드렸어요. 해운대 안경점, 해운대 안경점 저렴한 곳, 해운대 안경점 추천, 해운대 안경.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키워드 중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노출을 해야 될 영역이 어떤 거예요? 해운대 해운대 안경. 안경. 그렇죠. 그러면 바꿔서 말해볼게요. 내가 안경점에 가서 협찬을 받았어. 그럼 나 좀 잘해주고 싶어. 그럼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안경을 써야 될까요? 안경점이라 써야 될까요? 안경.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남는 게 있다면 해운대 안경, 해운대 안경점 저렴한 곳,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두 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무조건 안경을 먼저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네. 이걸 볼 때 키워드 마스터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모유를 보셨나? 모유? 모유라는 거를 갖다 궁금하셨는데, 그거를 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자, 일단은 해운대 안경.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뭐 해운대 중에서도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뭐 명지라고 할 때도 있고, 명지 국제신도시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약간 여러 가지 강서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면 해운대도 또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뭐 해운대도 해운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중동도 그런 말 쓰기도 하고, 또 장산이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말 쓰잖아요.
네. 사실은 그 정도 되는 영역에서는 우리 집에 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해운대에서 어느 지역에서 안경점을 하든지 간에 그 동네에서는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글을 쓸 때나 블로그를 쓸 때는 네, 여기다 검색을 해보시고 네, 그 사람을 쓰거나 이런 키워드에서 부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쓸 때 어떻게 될까요? 감으로 때려잡지 말고 네, 그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해운대에서 안경점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해운대 안경을 먼저 써야 되고, 안경점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해운대구. 아니면 뭐, 해운대 일회용 렌즈. 해운대 일회용 렌즈 10이에요, 한 달에. 근데 이 음, 일회용 렌즈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보고 블로그 협찬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해운대에서 다초점 렌즈라고 해야 될지, 해운대 다초점 안경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 큰 차이가 음, 없어. 음, 그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해운대 안경점이랑 안경을 먼저 노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네. 다음에 그래도, 어, 일회용보다는 다초점 안경과 다초점 렌즈가 훨씬 더 비율이 비슷비슷한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좀 늦죠? 제가 네이버를 켰는데 보이고 있으실까요? 자, 글 쓰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글은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저는 모바일로 사진 전송을 다 해놓고요.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PC로 작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바일로는 못 쓰겠어요. 손이 아파서. 저는 이게 이렇게 자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요. 사진 편집은 핸드폰으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사진은 다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불러오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 포스팅을 할 게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잠시만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불러올게요. 자, 이거는 네, 네. 일단은 제가 사진 저장을 해놨고요. 안경점 포스팅이라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 아까 뭘 하기로 했어요? 해운대 안경이 첫 번째예요. 해운대 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초점. 렌즈랑 안경은 삐까삐까 했어요. 똑같았어요. 검색량이 거의. 네. 이 네 개의 키워드를 제가 노출시키고 싶어요. 그죠? 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운대 안경이에요. 그리고 안경점. 네. 요렇게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노출시키고 싶은 제목이 본문에 세 번씩은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되게 맞춰 쓰시는 거예요. 해운대 안경, 해운대에서 맞추기 위해 안경점을 찾아봤어요. 해운대 안경 점 거리에 위치한 세컨 페이스 점을 친구가 추천해줘서 해운대역에서 얼마 걸리지 않은
해운대 안경 잘하는 곳 세컨 페이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게 자, 여기서는 주요 핵심이 뭐냐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네.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안경에 대해서 쓸 거면 그냥 안경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왜냐면 요즘에는 블로그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사진 노출을 할 수 없고요. 이것저것 섞어서 했을 때 블로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블로그를 안경점 블로그로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안경점 블로그만 하시고요. 저는 마라님 저는 뭐 손님이랑 노출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다 하고 싶어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안경점 블로그는 안경점 블로그로 활용하시고 육아일기는 개인 블로그를 하나 더 만드셔서 육아일기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안경점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안경점에 들어가야 될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이거 있을 수 위치. 있죠? 아, 맞아요. 위치. 맞아요. 위치예요. 영업시간. 또 뭐 있어요? 주차장. 맞아요. 주차장.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의 키워드가 또 뭐였어요? 다초점. 그쵸? 다초점 안경에 대해서 뭐 궁금해요? 설명해 줄 가격? 수 있어야 되죠. 아, 맞아요. 다초점 안경 가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할 수 있다. 국산은 얼마, 수입은 얼마, 이런 거. 그죠? 그럼 다초점 안경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죠. 네. 특히 우리 매장에서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세컨 페이스 매장에서 쓰는 아니면 판매를 하는 뭐, 다초점 가격, 이 경우는 이게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녹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돼요. 음, 이렇게 글을 작성하셔야 돼요. 몇 자? 몇 자 쓰셔야 돼요? 천자 이상? 맞습니다. 천자 쓰셔야 돼요. 천자 안 쓰시면요, 노출 못 하세요. 음, 해운대 안경점 같은 키워드 가지고는 천자 안 쓰시면 노출 못 해요. 아시겠죠? 천자 꼭 네. 쓰세요. 사진 네. 몇 개요? 사진 몇 장 넣어야 돼요? 20장? 응? 20장? 20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진으로 노출에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왜냐면 거의 텍스트로 많이 거의 그 블로그는요 거의 텍스트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진을 많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성민님. 페이지 수가 길어야 돼서? 맞아요. 응? 천자를 읽으려면 요즘 사람들이 천자를 읽어요? 아니요? 사진이라도 있어야지 좀 이해를 하면서 봐야지 뭐 읽지. 아, 사진 한 장 없이 막 빽빽하게 너 무슨 책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그거 읽어요? 안 아니요. 읽어요. 아, 그러니까 가격표도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주차장도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그다 내가 블로그를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데 사진은 하나도 없고 글자만 빼곡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읽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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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체류 시간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음,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체류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에서 얼마의 시간 동안 머물고 갔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진이 진짜 중요해요. 음, 볼 게 있어야지 보지. 볼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네 블로그에 오래 있어? 그죠? 그래서 사진은 20장까지는 아니지만 안경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비슷한 수의 안경 그 사진을 채워서 네 보는 사람도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면 주차장 사진, 영업시간 사진 뭐 이런 거. 그 매장 앞에 보면 영업시간 사진 다 붙여놨잖아요. 네.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도 첨부. 지도. 뭐 이렇게 치면은 뭐 여기 해운대만 해도 세 가지가 뜨네요.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 하나 뭐 우리 집 거 아니면 내가 갔다 왔던 거. 네. 클릭하셔가지고 노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필수인 거. 그래야 노출됩니다. 하시고
여기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기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 보이실까요?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들어가서 보시면요. 사진 편집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도깨비방망이 못 봤습니다.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화면은 보이세요? 네. 네, 보시면 사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제일 첫 번째는요. 기능이 쭉 있는데 다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진의 수평 같은 경우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깨비 방망이는 좀 많이 쓰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밝기 같은 거를 조절해서 사진의 명암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C라고 적혀 있는 거는 사진에 마크를 박을 수 있어요. 누가 내 사진 열심히 찍어 놓은 내 사진 훔쳐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마크를 박아 놓을 수 있고요.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뜨가요? 너무 사진이 제가 본문에 너무 많이 넣어 놓으니까 안 뜨나 봐요. 네. 그래서 요걸로 수정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자르기 회전 보이시죠? 요거는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삐뚤어진 사진 같은 경우에 맞춰서 하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C라는 거는요, 서명이에요, 서명.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 불러서 굉장히 많아. 하셔가지고 모든 사진에 적용하시면 마크가 붙어요. 요거는 다른 사람의 번호판이나 얼굴 노출은 내 영역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옆에 애기를 사진을 찍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차 번호가 찍혀서 나왔다라고 하시면 모자이크 처리를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 쌍 모자이크랑 수평 수직 맞추는 것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디에 있냐면 사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요. 두 번째 뜨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요술 방망이 같은 거. 아, 네네네네. 네, 요게 도깨비 방망이에요. 요걸 누르시면 아까 고른 사진이 요렇게 음, 나옵니다. 여기에서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네. 얼굴 올리면 안 되죠.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사장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면 돼요. 음, 네. 자, 여기까지 중에서 키워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진짜 모르시면 키워드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매장만 가르쳐 주세요.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근데 아까 그 키워드 네. 그 아까 뭐 기장 안경 이런 걸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사업 그러니까 안경점에 대한 제일 높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그렇게 일일이 다 찾아서 얻어야 되나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거를. 음, 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쭉 보세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상위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글 쓰는 패턴도 배울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제목 배열한 거를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네, 연관 검색어가 아니면 일일이 찾아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해운대 없는데 해운대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일일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잘하는 블로거들 있죠. 네, 내 주변에서 왜 같은 업계의 블로그 있잖아요. 이거 제일 마지막 시간에 숙제 내드리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거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 백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요리를 잘하려면 칼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요리의 맛을 볼 줄 알아야 요리를 잘하거든요. 네, 이 글이 좋은 글인지 아닌지.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해도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남의 글을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뭐 만약에 부산 시내에서 안경점을 하신다고 하시면 부산 시내에 블로그랑 SNS로 좀 성공한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안경점 있잖아요. 네. 그런 블로그를 가셔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네. 홈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사람은 한 달에 몇 개의 글을 발행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지, 컨셉은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블로그를 쓸 때 했습니다가 좋은 사람도 있고, 했어요가 좋은 사람도 있고, 했어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뭐, 안녕하세요 이웃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녕하세요 자기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거는 다 스타일이 좀 다른 거지. 뭐 나쁘다 좋다는 아니니까.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한번 쭉 서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뭐 보시다가 나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어. 나 우리 블로그 이렇게 하고 싶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네, 단톡방에 질문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조금 늦으셨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그 시간이 8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 늦었는데요. 조금 쉬시다가 네. 네, 좀 쉬다가 9시 좀 안 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 들어오실 때는 어플을 2개 가지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PC로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보통 영상 편집은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음. 왜냐하면 클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밖에 업로드가 안 돼요. 아, PC 업로드가 안 돼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예, PC로 보시면서 모바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음, 패드 같은 거 있으시면 패드로 접속하셔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모바일로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2개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보시기가.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쉬시다가 9시에 뵐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선생님, 여보세요? 아, 나가셨나? 마나님, 나가셨네. 진짜 가고 싶은데. 저 여기 있습니다. 아, 마나님,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이게 뭐 업체 뭐 홍보나 그쪽이 오,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말씀드렸지 싶은데 제가 되게 교사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경우라서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런 거 홍보하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을. 아, 되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네, 하시는 건 저희도 근데 네, 교직원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 네, 어떤 모임 가시면 네, 공무원들의 모임도 있어요. 네, 블로그 하는 공무원들의 네, 모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보통 뭐 체험단을 하거나 사실 그러고 싶어서 네.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아니시고, 아, 그래요? 네. 어, 책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까지 일상을 쭉 쓰거나 가끔씩 네. 그냥 책 소개하고 책 읽은 소감 쓰고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이제 주제를 정화를 하니까 그래도 이쪽까지 좀 그래서 그럼 저는 교육이나 독서나 이쪽으로 그냥 글을 쓸까라고 생각을 응, 했는데, 응. 그래도 유머카가 많이 돼서 예전에는 뭐 요리에 대해서 조금 쓰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네. 생각을 많이 쓰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교사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면 자기 홍보로서만 쓰나요, 블로그를요? 그렇지 아니요. 않지 않나요? 그쵸, 아니에요. 정말 네,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정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동해레멘 알파크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파워블로그 한 분이 교사세요. 네, 그분은 뭐, 그분은 음악 선생님이신데, 네,
뭐 연주하는 것도 홍보도 하시고, 근데 연주 음, 그래봤자 1년에 한 번, 두 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 방학 때마다 협찬 받아가지고 풀빌라 되게 많이 다녀요. 아, 괜찮아요? 네. 저 어떻게 하는지 아,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네. 그냥 수익, 왜, 원고료를 받는, 그분도 음, 파워블로거긴 한데, 원고료를 네, 받는 협찬은 아예 그냥 안 하시고 귀찮으니까. 왜냐면 보고를 해야 네, 되니까요. 근데 네. 제품 제공을 받는 그거 정도는 아, 하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그쪽을 생각도 못했고 그냥 단순히 이제 블로그에 좀 제가 그때 저던데 워낙 오시는 분들이 없는 블로그다 보니까 네, 사실 글을 쓰고도 방문기 찾아보면 아, 2명 읽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네, 괜히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긴 들어와서 했는데 그 네네, 블로그를 교육 주제로 하려니까 지금 요번실 제가 여행 갔다 온 걸 지금 쓰기는 쓰잖아요. 네. 이렇게 막 중구난방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는 뭐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어, 근데 네. 그 교육에 대해서 쓰시는 거는 싫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글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에서 쓰던 일을 쓰거나 네. 또는 뭐 그런 건데, 뭐 이때까지 조금씩 써오긴 했거든요. 이제 그거나 학교에서 쓰던 일이나 또는 뭐 책을 읽고 소감 이런 거는 좀 많이 썼었어요. 음, 근데 중간중간에 뭐 일상을 사실은 엄청 썼고 전 좀 많이 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면은 진짜 별론가요? 아, 근데 이게 혹시 일상인데도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교사 이 색깔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애들하고도 일상도 되고 그래서요, 이게요. 마음을 못 정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아, 샘플 한번 선생님 보여드릴까요? 블로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만화 블로그에, 저 다른 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만화 네네. 블로그에 교사분들이 어떻게 블로그를 활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예. 왜냐면 교사인데도 독서 모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네. 풀풀님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하여튼 교사인데 그 독서 모임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진짜 네. 학교 생활만 올리시는 교사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 뭐 영어 있잖아요. 이게 아, 교사지만 영어 엄마인 교육. 거예요. 네네. 자기도. 그러니까 뭐 네. 영어 원서 읽기 막 챌린지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애 키우는 데가 막 집중이 돼 있는 거야, 이 아줌마. 이 네네네, 스승님은. 쌤은요. 네. 근데 자기가 선생님이라는 걸 노출 안 하죠. 예. 그냥 엄마로서 네. 블로그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아이 원서 읽히는 거 모임에 들어가서 네. 독서하는 거, 아이 독서랑 아이 음. 원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를 주로 포스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엄마예요, 엄마. 그럼 이런 경우에는 네. 두 개 다도 중간중간 쓰면은 뭐 블로그를 2개 만드나요? 아니죠. 하나죠, 하나. 하나인데, 한 분은. 네. 그러니까 A라는 그 하나는, 선생님은, 네. 네, 독서 모임도 하고, 자기 브랜딩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브랜딩이 목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 그리고 A 쌍둥이 키우시거든요. 쌍둥이 그냥 영어 교육 한 번씩 하는 것도 올려주시고, 네네. 푸르미 교육 같은 거 관심 있어 푸르미 아, 그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A라는 선생님의 네. 샘플이고요. B라는 선생님은 그냥 막 우리 반 이야기만 해요. 네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는 뭐 칭찬으로 무조건 했더니 막 와 이렇게 잘라졌다 막 이런 거 음, 있잖아요. 이런 네네. 것만 올리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C라는 선생님은 선생님이긴 하지만 엄마인 거예요, 그냥. 엄마로서 네네.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어책 원서 읽기 모임에도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도 막 맨날 하시고, 네. 독서 기록도 하는 거예요. 엄마표 독서. 네. 네. 네네. 이런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세 분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들 혼합하시는 선생님 별로 없나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는 사람은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근데 가끔씩 네. 가시다가 뭐 네. C라는 원서 읽는 선생님은 여름 방학 네. 때 애들이랑 여행 가는 거 예, 있잖아요. 예. 네. 그것도 교육의 하나잖아요, 근데. 네네. 음, 그거 왜 자기 뭐 애들 이렇게 했으면 방학 때 뭐 용돈 모아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네네. 교육이고, 그 돈을 모으는 음, 과정도 애들한테는 필요한 네. 학습 과정이고, 네. 그거를 그렇게 푸시는 거죠. 네. 글을. 그럼 이렇게 유목한 이유는 제게 검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 이렇게, 선생님들은 네.
매매액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거의 좀 내려놓으셨고요. 그냥 자기, 그렇죠. 자기 네, 브랜딩이죠. 블렌딩이다. 그냥 네네.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맘대로 이렇게 그냥 했었거든요. 주로 일상이 저는 주로 많았고요. 그냥 일상이 네. 있었더니 쓰다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쓴 거란데 계속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모아야 된다. 한두 개로 그러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읽는 사람이 좀 편하게 하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읽는 네. 사람 헷갈리거든요. 그렇긴 읽는 사람, 하죠. 정보 그래줄 줄 있다가 또 보니까 보통 보면은 정보 하시는 분 계속 그런 내용만 많고 그쵸. 사실은 그렇긴 그렇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 조금 뜬금없긴 한데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라서 그냥 쓴 거거든요. 이게 네. 단지. 그쵸.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다 네, 시작했어요. 내가 쓰고 네, 싶은 글 쓰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는 게, 저는 네, 제가 처음에는 가계부 글로 사실은 뭐, 그때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부 글도 네, 있었고, 육아 이야기, 워킹맘 에세이 이야기, 네,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거기에 제가 키워드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때 그 글 쓸 네, 때만 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글을 그냥 쓴 게 노출이, 그 노출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없어도 네, 네, 거의 뭐 지금도 그런 글을 쓰면 워킹맘 에세이 같은 글을, 저도 워킹맘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런 글을 쓰면은 방자 수가 그 글만 막 2,000명씩 읽고 나가요. 키워드가 없어도. 근데 키워드가 없어. 그거는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뭐 세월이 엄청나요, 진짜. 저는 거의 1일 포스팅을, 그 키워드고 뭐 협찬 안 받고도 2년을 넘게 1일 포스팅을 했어요. 네, 그게 수익도 없이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회사 다녔고, 저도 애 키우고 막 했지만, 네, 그 일일 포스팅을 그렇게, 근데 그거가 쌓이니까, 아, 이 네, 여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맨날 글을 쓰네? 그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가 어제 뭐 해 먹었는지 그냥 정보가 그냥 보는 거예요. 음. 그냥 그렇게 쓰니까 막 댓글이, 저 만화님 어제 슈퍼에서 만화님 봤어요. 막 이런. 아, 그때도 인풀도 아니었어. 유명하지도 않아. 네네. 막 심장 막 두근두근 막 뭐 저를 봤다고요? 막 이런. 네. 아,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아, 어떻게, 그, 왜냐하면 비슷하기도 하고, 네네. 그냥 연재하는 거예요.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나오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맨날. 잡지 보듯이.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따 저희 9시 봐야 아, 되니까요. 네.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물어보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닫나?